등차 수열이라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알 건 알아야지.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더해서 나오는 수열.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어떤 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첫째 항. 자, 그 다음에 여기 일정한 수를 뭐라고 얘기해? 공차. 괜찮지? 자, 등차 수열 정도는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하니까 요건 나중에 다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좀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런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잊어먹으면 요 식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얘가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일반항을 AN으로 표시하시는 거고요. 떼댕 A1, A2, A3, A4 떼떼댕 그 다음에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까지 선생님 표시를 할게요. 오케이? 자, 여기서 어떤 수라는 것은 첫째 항이야.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A1을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일정한 수는 공차라고 그랬는데 흔히 등차 수열에서 공차는 뭘로 표시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D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플러스 D, 플러스 D, 플러스 D, 그 다음에 계속 더하면 역시 플러스 D, 여기도 플러스 D 이렇게 표현이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예영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가장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기납적 추론. 자, 따라해봐. 기납적 추론. 기납적 추론이야. 기납적 추론이라는 게 뭐야? 하나, 둘, 셋 다 따져보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얘를 그냥 A라고 간단하게 놓으면 첫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D 더한 거, 세 번째 항은 A에다가 얼마 더한 거? 2D 더한 거, 네 번째 항은 A에다가 D를 3개 더한 거. 이렇게 되는 거지? 누가 몰라?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A야. 그럼 얘를 억지로 뭘 쓰냐면 0D라고 써보자. 관계를 끌어내야 된다고 그랬지? 항상 뭐가 기준? 항수가 기준. 기납적 추론은 항수가 기준. 1, 2, 3, 4. 그럼 여기가 0, 1, 2, 3. 얘보다 항상 얼마 적어? 1 잡잖아. 그래서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된다고? A 플러스 n-1의 D로 표현된다고. 괜찮으세요? 자, 선생님이 일반항 때문에 이거 설명했을까? 아니, 뭐 얘기해 주려고? 수열의 일반항은 이런 기납적 추론에 의해서 다 끄집어내지는 거야 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알겠어요? 오케이? 이것조차도 다 기납적 추론에 의해서 지금 끄집어낸 거잖아, 선생님이. 맞아? 그래서 기납적 추론이 일반항을 구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야. 결국 수열 전체를 통틀면. 알겠니? 뭐, 이런 얘기인지? 됐지?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선생님이 일반항을 세팅을 했어.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된 거냐? 아, 요거 좀 따로 쓸걸. 요거 넣고, 요거 지워도 되겠지? 요거 지운다. 어차피 선생님이 이거 뭔지 계속 추론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2번.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여기서 유도를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AN은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D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써드렸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이건 이제 어디에 청구도 다 있는 이야기들 어떻게 했느냐? 기납적 추론을 선생님 유도해냈습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자, 됐죠?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문제를 보면 말이지 이렇게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이쁘게 줄 리가 있니 없니? 절대 없어요. 오케이? 응?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떻게 주냐라고 하면 이렇게 준다고. 자, A3가 얼만데, 오케이? A3가 얼마인데, 그러면 뭐 A10을 구해봐. 이런 식으로 주지. 오케이? 아, 미안. 뭐 A3가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A 뭐 5가 얼마인데, 그러면 A 얼마를 구해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자, 선생님이 이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등차하고 등비는 계산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해.
그럴 때 뭐가 중요한 거냐라고 하면 유연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유연성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자, 여기 잠깐. 여기가 첫째 항이라고 쳐. 저기 켜져 있는 거 맞냐, 지금? 근데? 영화? 네. 첫째 항이라고 쳐. 그럼 첫째 항은 공차만 고집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얘기야.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잠깐 봐봐. 여기 A5라고 하자고. 그럼 여기서 D 더하는 거지, 지금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항이 아니고 어떤 항이나 어떤 일반항을 구하는데 A5를 구한다고 줘. 근데 A3가 주어졌어. 출발을 첫째 항부터 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 A3부터 출발하라고. 알았어? 그럼 여기가 A3가 되고요. 얼마만큼 더하면 돼? 공차 2D만큼 더하면 되는 거지? 그 2D만큼 더하면 돼. 그런데 이 값은 또 어떤 거하고 또 일맥상통해? 여기 5하고 3을 빼주는 거에다 계산을 해봤더니 5 빼기 3은 2가 되는 거지. 그럼 2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본다? 5 빼기 3으로 바라본다. 오케이? 이래야지 문제 풀 때 유연성이 생겨.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새로운 일반항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 그럼 AN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꼭 첫 번째 항에 안 주어지더라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풀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M- 뭘로 한다? K. 그러니까 둘 사이 항수를 서로 빼버리면 된다 이게. 이해하니?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등차수에서는 이 계산 팁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한번 강조하겠지만, 얘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버리면 똑같은 내용인데, 알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자, 이항이라고 하지 말고 이 상황은 여기서 유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새가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이웃하는 두 항 사이는 어떻게 된 거야? 등차수를 차려고 하면 이 두 개의 차만큼의 뭐? 공차값이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니? 이 계산은 첫 장을 아예 날려버리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예, 왜 이게 계산에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등차수의 일반항의 특징. 다 안 써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일반항 소개했거든요. 여기 있습니까? 이번에 그 일반항의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출발이 어디냐라고 하면 A에는 아까 뭐냐면 A 플러스 M-1의 D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변수는 N이야. 그지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합시다.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A에는 DN에 플러스 A-D로 표시가 되는군요. 이렇게. 오케이? 되니? 예. 그럼 이제 첫 번째 바라봐야 될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보는 것은 어차피 A 빼기 D라고 얘기하면 이게 상수들이면 계산이 될 거 아니겠니? 우리한테 주어지는 형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지는데, AN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좋긴 하는데, 일반항이 첫째 항이 A니까 피하기 위해서는 P라는 걸 썼어. P, N 플러스 Q로 간단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거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자, 1번.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자, n의 차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눈 크게 뜨고 쳐다보면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얘가 바로 뭐냐면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얘기야. 아, 여기다 필기하지 말걸. 문제를 보고 확인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드리면 조금 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자, 그래서 89번을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y는 x에 되고 플러스 b라는 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식은 뭐가 나와 있냐라고 얘기하면 y는 x에 되고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됩니다. 실시간 줘야 되는데 실시간 넘어간 거 아니겠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응?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1 대입해가지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해서 다음과 같은 요만큼의 길이들이 있는데 요만큼의 길이의 총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 나왔어. 오케이? 응? 이해가냐 여기까지? 문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야. 갑자기 선생님 1290번 나중에 풀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게 문제가 이게 완벽하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오다 보니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지금 두 함수 사이에 뭐가 되는 거니? 간격을 지금 간격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오케이? 응? 그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야, 결국에. 오케이? 이게 등차 수열인 이유는 왜? 여기 보고 어디에서 이게 등차 수열인지 어떻게 알아내? 어떻게? 함수값을 1, 2, 3, 4. 일정한 그 일정한데 왜 일정해지냐 이런 얘기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계산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 아니야? 일정하게 나오는 거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있잖아. 너무 생존력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1차식 이렇게 놓으면 안 되잖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얘의 합은 얘는 다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이유는 뭐야? 1차식이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자, 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얘기를 해줄게, 선생님이. 그럼 여기에 이제 n번째를 생각해 보자 이거야. 오케이? 그럼 x값이 n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뭐가 되니? n제곱 플러스 b가 되는 거네? 오케이? 여기다 그럼 또 n을 대입해 볼까? n제곱 마이너스 an에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사이에 요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거에서 이걸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빼면 n제곱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an 플러스 b로 이렇게 나누는 거지? 나중에 해설 보고 다 이거 알았대. 근데 나중에 문제 풀면 또 이거 선생님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시험 볼 때쯤에 느닷없이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럼 이게 왜 등차수열이에요? 왜? 뒤에 거 보니까 뒤에 거가 합쳐지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등차수열이 있으니까 당연히 등차수열로 생각하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이제 빼본다고. 빼고 뺐어. 그러면 얼마 되는 거야? an. b가 나오니까 an만 남겠네. 오케이? 두 개를 뺐더니 몇 차식이 나와? 1차식이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면 계속 얼마만큼 늘어나는 거야? a만큼 늘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해주는데 포인트가 뭐냐? 도대체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관점은 어떻게 찾아내는 거냐? 식을 정리했더니 얘가 1차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자,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지면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이제 지금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지 이제 알겠지, 지금이지? 오케이? 그러면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 공차하고 첫 번째 항이 존재하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게 나오면 두 개를 빼고 이런 게 아니고, 자, 유도 과정을 좀 눈 크게 뜨고 쳐다보자. 자, 얘가 뭐야, 지금? 공차죠? 오케이? 전개 과정에서 이렇게 봤더니 항상 n 앞에 뭐가 나온 거야? 공차가 나왔지? 공차 나왔지? 됐지? 그러면 항상 P가 뭐가 돼야 돼? 공차가 똑같아야 돼. 오케이? 그럼 이걸 1차 함수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1차의 개수인 바로 P는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공차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식이 이렇다라는 전자에서 출발을 하면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라고 하면 이 정도는 그냥 팁으로 그래서 앞에 거 딱 보고 공차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아, 공차는 2구나. 이렇게. 알았어? 예. 그러면 두 번째 공차는 얼마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1창의 개수인 P가 공차. 첫째 항은 굳이 필요 없지만 뭐 같이 정리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첫째 항이 되는 거지, 지금이지? 그러니까 첫째 항은 1 대입해서 P 더하기 Q. 근데 선생님이 지금 눈 크게 뜨고 쳐다봤으면 하는 거는 이거야. 괜찮지, 여기까지? 오케이? 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계산 팁으로 선생님 두 번째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가자. 자, 준비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지우도 보고. 그럼 얘가 지금 뭐냐면 n에 관한 몇 차 함수? 1차 함수야, 1차 함수. 오케이? 그러면 얘는 n에 관한 1차 함수가 되면 아까 선생님 이제 얼핏 얘기했어. 자,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야. 자, 1차 함수가 되면 1차 함수는 뭐니? 직선. 오케이? 직선이야. 그럼 얘를 지금 어떤 식으로도 볼 수 있냐라고 하면 AN이라는 것을 얘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얘는 fx의
px 플러스 q처럼 볼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p가 뭐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공차. 오케이? 그럼 이 공차가 여기서 뭘 나타내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는 직선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면 공차라는 것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어버린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쫓아왔죠? 자, 그럼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 뭐야? 직선의 기울기인데 그래서 뭐 어떻게 쓰라고요가 이제 또 중요한 거야. 오케이? 응? 자, 그러면 공차가 지금 직선의 기울기까지 되는지는 이걸 여기서 선생님이 되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탁탁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공차 직선의 기울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럼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자, 공차가 여기서 그럼 P로 표시가 되는 거지? 이 식에서는 P로 표현되는 거야. 그럼 P가 0보다 크다이면, 자, 얘를 함수로 본다고 하면 무슨 함수가 돼? 증가함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괜찮지?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거야. 얘가 뭐 증가하는 데가 어쨌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숨겨진 대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좀 이따 뭐냐면 지금 가장 최근에 등차세를 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이건 거야. 결국에 절대값을 벗겨내는데 얘가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하는 거거든? 그럼 증가야. 그럼 이렇게 증가한다고 하면 얘는 무슨 얘기야? 공차가 양수가 되면 첫 번째 항보다 두 번째 항이 크고 두 번째 항보다는 세 번째 항이 큰 거야. 그러니까 항수가 커질수록 계속 커집니다 라는 게 숨겨져 있다고. 오케이? 이 사실을 모르면 뒤에 있는 절대값을 못 벗겨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공차가 이렇게 음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A1보다는 A2가 작고 A3가 작고 계속 작아지는 상황이야. 오케이? 근데 실제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좀 쉽게 풀려고 한다고 하면 이 내용 무지하게 중요해.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자, 항상 뭘 생각? 공차에 따라 가지고 증가하고 감소가 결정이 된다? 그럼 그렇게 되면 항들 사이에 뭐가 결정이 돼? 대소관계 결정되는 거야. 이해했지? 여기까지? 오케이?